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어떤 팀은 손발이 척척 맞아서 뭘 해도 성공하는데 다른 팀은 맨날 삐걱거릴까 하는 거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과 바로 조직 행동에 대해서요. 흔히들 좋은 직장 하면 높은 연봉, 빵빵한 복지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내 옆자리 동료, 그리고 우리 팀장님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운영체제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조직행동이라는 큰 그림부터 한번 쫙 훑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대체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즉 동기부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노력과 보상 사이의 미묘한 방정식을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뭐가 다른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큰 그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거죠. 조직 행동이라는 거.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직장 심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진짜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오히려 그걸 딛고 성장하는데 누구는 번아웃이 오잖아요. 또 어떤 팀은 한번 싸우고 나면 완전 와해되는데 다른 팀은 오히려 더 끈끈해지고요. 바로 이런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학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연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서 번아웃은 줄이고 일하는 즐거움은 키우고 그래서 결국엔 모두가 최고의 성과를 내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조직 행동이라는 큰 숲을 봤으니까 그 숲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를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를 일하게 만들고 때로는 미치게 만드는 그 힘,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아침에 뭐 때문에 일어나서 출근하세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법한 아주 유명한 피라미드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동기부여 이야기의 시작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그 유명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을 꿰뚫는 게 뭐냐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라고 말해봤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의식주, 즉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싶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맨 꼭대기에 있는 자아실현까지 생각할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매슬로우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월급도 괜찮고 안정적인데 왜 이렇게 일하기 싫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 동기부여를 딱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허스버그라는 학자가 이걸 나눴는데요. 한쪽은 위생요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건 말 그대로 없으면 병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이 너무 짜거나 사무실 환경이 엉망이면 불만이 쌓이죠. 근데 이게 해결된다고 갑자기 일이 막 좋아지진 않아요. 반대편에는 동기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에요. 성취감, 인정받는 느낌,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 같은 거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만을 없애는 것과 만족을 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바꿔주는 건 불만을 없애주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사람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일을 사랑하게 만들려면 인정이나 성취감 같은 좋은 것을 따로 챙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이거 진짜 열심히 해볼까? 아니면 대충 할까? 라고 결정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대체 어떤 계산이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브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 가지를 체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대감이에요. 내가 이거 진짜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일단 시도라도 해보겠죠? 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수단성인데요. 이건 이런 질문이에요. 오케이, 내가 이걸 멋지게 해냈어. 그럼 회사가 약속했던 그 보상 진짜 나한테 줄까? 이건 회사에 대한 믿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남았습니다. 유의성인데요. 좋아, 나도 할 수 있고 회사도 보상을 준대. 근데 그 보상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보상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고 해도 저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으면
그 보상은 저한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세 가지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덧셈이 아닙니다. 곱셈이에요. 그 말은 즉 셋 중에 단 하나라도 0이 되면 최종 동기부여 점수는 그냥 0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회사를 믿어도 보상의 매력 없으면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옆 사람을 봅니다. 쟤는 나보다 일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왜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동기부여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바로 이 공정성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자, 이렇게 동기부여에 대한 복잡한 이론들을 알아봤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리더는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가? 이론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리더십도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하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상황에 맞는 마법 같은 리더십은 없습니다. 핵심은 바로 적응력이에요. 바로 그 적응력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이 허시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모델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직원의 상태, 그러니까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리더가 취해야 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죠. 직원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리더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리더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꿀 줄 알아야 해요. 막 입사해서 열정은 넘치는데 뭘 모르는 신입한테는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지시형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조금씩 실력은 드는데 동기가 떨어지는 직원에게는 바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지도형이 필요하죠. 또 실력은 충분한데 자신감이 부족한 직원에게는 믿고 맡기면서 격려해주는 지원형 리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믿고 맡겨도 되는 에이스 직원에게는 그냥 위명 리더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도록 해줘야 합니다. 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해서 동기부여의 복잡한 계산법,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리더십까지 꽤 깊이 들어왔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냥 제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뒤에는 분명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정한 패턴, 즉 심리적인 법칙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론들은요, 그냥 딱딱한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렌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렌즈를 끼고 내일 출근해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팀장님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 옆자리 동료는 요즘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분명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